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럴 거야. 아니 내가 내 장사하는 건데 어떻게 나태해질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원래는 소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소비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갑자기 외제차를 뽑는다든지, 갑자기 롤렉스 시계를 산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명품을 산다든지. 근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대표님, 장사가 더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장사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처음에 이제 장사를 해서 좀 잘 되기 시작하는 경우에 자만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 나 이 정도 내가 했더니 이렇게 매출이 좀 잘 나오고 나 순수익 이 정도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약간 어깨에 힘이 조금 들어가게 되지. 나 사장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라는 거를 이제 좀 벌게 되잖아. 내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도 벌고 막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원래는 소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소비 욕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개념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장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뭐 3개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외제차를 뽑는다든지, 갑자기 롤렉스 시계를 산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명품을 산다든지. 근데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물론 이제 처음 오픈빨이라든지 좀 운이 좋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뭐 월 1,000, 2,000씩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과연 1년 있다가도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항상 초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놓지 않고 있어. 그래서 뭐 한 1, 2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 내야 되면 벌써 한 3, 4천, 뭐 4, 5천 이렇게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과소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차를 바꾸고 뭔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현상인데, 매장에 잘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매장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출근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장 관리가 소홀하게 될 것이고, 원래 우리 처음에 매출이 유지가 될까? 라고 하면 절대 아니거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꾸준히 노력했을 때 현상 유지가 되는 거지, 이 현 상태에 만족을 하는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매장 관리 잘 하면 손님은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너는 그럼 불만족을 한 식당을 다시 가?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니까 이게 최소한 6개월의 시점이 지나야만이 불만족을 한 데를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니까 절대로 가게 관리에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처음 장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우연한 계기로 장사가 잘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어떠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났다기보다도 진짜로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걸 내가 잘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더 발전해 나아가야지, 처음 잘 된 걸 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헛발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또 장사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별로 지식이 없는 상태인데 매장을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 물론 뭐 2호점을 내지 마라, 4호점을 내지 이런 얘기는 아닌데, 처음 장사를 해서 이 매장에 내가 온전하게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 매장이 장사가 잘 됐을 건데, 이게 이제 2호점, 3호점이 나가게 되면은 사장님의 몸이 단 한 개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 집중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원래 A라는 매장에서 내가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났는데 2호점인 B 매장을 내고 3호점인 C 매장을 내면은 B 매장에서 500만 원의 순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A 매장의 순이익도 5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2호점, 3호점을 냈는데도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같아지는 거고, 심지어 이 3호점을 내서 C 매장은 적자가 날 수도 있단 말이지. 이 적자가 나는 순간 오히려 매장 한 개를 할 때보다 3개의 매장을 하는데 오히려 순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장사가 잘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경쟁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왜냐면 이 동네에서 이 메뉴로 여기서 매장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카피를 해서 들어오는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혹은 유사한 브랜드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매장의 본질을 더 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만족을 하고 막 2호점, 3호점으로 똑같이 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대표님, 그러면 2호점, 3호점은 언제쯤 생각하고 차리면 되나요?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내가 어느 정도 갖출 줄 알았을 때, 그리고 인력도 충분히 있고 이 인력들이 충분히 이 시스템 안에서 굴러갈 수 있다라는 판단 근거가 나오고, 그리고 내 매장이 왜 잘 됐는지, 이 상권의 특징과 상권의 타겟과 이런 내 매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인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잘 될 확률이 높겠지. 대표님, 그러면 그 개인 매장을 가진 사장님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금방 이제 얘기한 것처럼 2호점, 3호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경우도 처음 배달 매장을 익산, 군산, 전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갖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내가 직영점으로 3개를 했단 말이지. 이때 모든 매장들이 다 하루 매출이 300, 400씩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검증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프랜차이즈를 이제 시작을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이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남의 인생을 어느 정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 검증을 끝내놓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면은 동업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막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사업을 왜냐면 내가 돈이 조금 이제 생겼으니까 뭔가 다른 사업들로 눈이 좀 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내 컨트롤의 영역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까먹거나 사기당하거나. 그러니까 일단 내 본업에 집중을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보는 거지. 차라리 뭐 그 돈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우리 S&P 500이나 이런 장기적인 지수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관점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동업, 뭐 프랜차이즈를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동업 이런 제안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이제 큰 회사에서 뭔가 내 걸 뭐 이렇게 좀 해서 같이 하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 브랜드를 뺏길 확률이 매우 높고, 특히나 뭐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동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본 사례 중에 남남이 되지 않은 경우들을 한 번도 못 봤어. 그 말은 뭐냐면 돈이 결국은 들어가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동업의 마인드랑은 전혀 달라지게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에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잘 기재를 해서 시작부터 깔끔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이제 헤어질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서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모르는 거고 결국은 다 자기의 욕심을 내게 되어 있는 거거든. 동업보다는 차라리 뭐 어떤 월급을 주고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만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면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동업을 추천하는 경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동업을 추천한다. 그럼에도 이제 동업을 하면은 좋은 사례는 이제 부부 창업 같은 경우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부부라는 건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 부부는 공동체다, 하나다 라는 마음이 일단 갖춰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왜냐면 부부끼리도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얼굴 붉히고 싸우게 될 일들도 많이 생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부부 공동체 의식이 완전하게 성립된 부부끼리는 가능할 것 같다. 그 외에는 난 동업은 절대로 추천하진 않아. 나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나태해지는 게 있어. 사람은 원초적으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 장사가 잘 되면서 사람을 좀 더 쓰면서 점점 내가 편해지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장사를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누군가가 없어져. 그러니까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누군가가 날 컨트롤을 계속 해주고 뭔가 나태해질 수가 없지. 왜냐면은 출근을 안 하면은 바로 회사에서 알게 되고 그거는 나한테 페널티로 바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사라는 거는 나 홀로 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태해지면서, 사실은 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꾸준히 하지 못해. 왜냐? 그게 나태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 귀찮고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안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나는 그래서 반드시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일수록 나한테 뭔가 제약을 뭔가를 걸어놔야 된다. 물론 모든 것들을 위임할 수 있겠지만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직원들을 뽑아서 다 위임을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반드시 내가 나를 컨트롤이 완전하게 가능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한테 제약을 걸어놔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한다. 그런 제약사항들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웬만하면 나태해진다. 나 같은 경우도 물론 내가 이제 장사가 잘 되거나 뭐 매장 여러 개를 했을 때 사실 내가 굳이 매장에 갈 필요도 없을 때가 많이 있었고 뭐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도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메뉴 개발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웬만한 것들을 내가 다 해. 근데 그게 물론 내가 좋아서도 있지만 나한테 내가 제약을 걸어놓는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는 거거든. 해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럴 거야. 아니 내가 내 장사하는 건데 어떻게 나태해질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아무도 나를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뭔가 이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나태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사가 잘 될 때 좀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내 장사가 어쨌든 롱런이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메뉴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동선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이 사장님이 장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마케팅에 대한 공부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이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거든. 10개 중에 8개는 다 망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뛰어나서 되느냐 라고 하면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 그러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나은 매장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외식업이라는 게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내가 항상 따라가면서 어떻게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꾸준히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시스템과 내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호점이 나오고 3호점이 나오고 그냥 무분별하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단기간 1년, 2년 안에 좀 뭔가 대박을 내고 싶고 이러한 욕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100 중에 99는 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의 순서라는 게 있고 내 내공이라는 게 필요하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좀 겸손한 자세에서 내 개발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장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들과 어떤 걸 좀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우리 깜대표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실제로 접목을 하면서 같이 좀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올바른 길로 선택을 하셔서 꾸준히 같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